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이제 화학생물공학부 석박통합과정 진행 중인 고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티로시나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통해서 이제 피부로 전달을 하고 그 전달된 효소에 의해서 이제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 데미지를 이제 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간단한 인트로를 먼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이제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 다양한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자외선은 실제로 이제 다양한 파장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한 파장대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이제 그러지 못한 파장대가 이제 대기층을 뚫고 피부까지 도달하게 돼서 저희 몸에 손상을 주는데요. 이제 심하게는 화상, 그리고 그거보다 약하게는 이제 광노화가 일어나서 이제 주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이제 피부암이 생기는 경우까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미 많이 사용하듯이 자외선 차단제가 이미 상용화도 되어 있고 더, 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구되는 방향이 이제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필터를 시켜서 피부로 전달되는 자외선의 양을 줄이거나 하는 연구가 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을 저희 각질층 외부에 하나의 더 층을 더 덧대는 식으로 이제 연구가 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외부와 이제 저희 피부에 막을 생성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케라토시스나 또는 뭐 이리테이션 등 이제 다양한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놀가닉 물질로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하얘진다는 등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 액티베이션 된 물질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UV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하는 프로액티브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눈여겨본 효소가 이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되는데요. 타이로시네이즈는 이제 저희 몸 안에서 이제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로 이제 L타이로신을 이제 산화를 시키고 이제 그 L타이로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노페놀기가 있는 물질을 이제 카테콜기, 퀴논기로 이제 어, 산화를 시켜가는 이제 산화제이자 옥시젠레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놀기나 카테콜기로 퀴논기로 이제 산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화가 된 카테콜기나 퀴논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산화된 물질과 크로스 링킹을 이루거나 또는 이제 피부나 이제 다른 조직에 있는 다양한 작용기들인 아민기, 따이올기 등과 같이 이제 코밸런트 본드를 이루는 시프 베이스 리액션, 마이크로 어디션 리액션 등이 일어나서 이제 추가적인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카테콜기나 이제 카테콜기 같은 경우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아민기나 이제 이런 따이올기 같은 것들과 이제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어서 이제 더 다양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다양한 타이로시네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랩토미시스, 에버미티스리시스에서 유래된 이제 타이로시네이즈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다양한 타이로시네이즈들에 비해서 액티브 사이트가 좁고 더 플랫하고 넓어서 어, 폴리머에 있는 페놀 레지듀에 대해 어피니티가 있습니다. 폴리머의 페놀 레지듀에 어피니티가 있으면 얘네가 더 다른 효소들에 비해서 이제 산화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젤라틴이나 콜라겐이나 그런 페놀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폴리머들 혹은 그런 히알루론산이나 키토산 같이 이제 페놀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에 페놀기를 달아서 이제 타이로시네이즈 효소에 의해서 크로스 링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SA 타이로시네이즈를 이용해서 이제 티슈를 코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포를 코팅한다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제 적절한 타이로시네이즈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딜리버리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피부 내에서 멜라닌을 생성해서 UV 프로텍션을 진행하고 이제 또는 이제 몸 안에 있는 이제 진피층까지 전달을 해서 진피층에 있는 페놀기들을 각효를 시켜서 그거에 의한 이제 주름 완화 효과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이로시네이즈를 피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피부는 이제 실제로 각질층인 스트레톤 콜리엄이 예, 하는 역할은 이제 전자기파를 외부로부터 온 전자기파를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케미컬 스티뮬리나 피지컬 스티뮬리 같은 자극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극 방어는 이제 저희 몸을 보호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 약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큰 몰레큘러 웨이트를 갖고 있는 약물은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딜리버리 하고자 하는 SA에서 유래된 타이로시네즈 같은 경우에는 32kDa 가까이 되는 단백질로서 효소로서 이제 패시브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런 큰 물질들, 프로틴 테라피틱스를 이제 피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제 그 진행되어 온 방법 중에 이제 뭐 케미컬한 인핸서 또는 캐리어를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이제 피지컬한 페니트레이션 방법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나노 캐리어로 카본 베이스드 물질을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피지컬한 인핸서로는 아이온 토포로시스 시스템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카본 베이스드 물질 중에 카본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 리피드 레이어 페니트레이션 이피션시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다양한 바이올로지컬한 배리어들을 뚫는데 지금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본 나노튜브 중에 이제 단일벽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에스펙트 레이쇼 종횡비가 길어서 이제 니들 라이크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서 티슈 페니트레이팅 어빌리티가 다른 카본 나노튜브에 비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에리어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제 드러그 로딩 에피션시도 좋고 이제 서페이스 모디케이션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케니컬 스트렝스가 이제 좋은 나노 캐리어라는 점에서 이제 피부를 통과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캐리어가 부서지지 않고 딜리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 토포로시스 시스템 중에는 저는 이제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리시스라는 시스템을 선정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그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리시스 RED 시스템 내에 케타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이 있고 애나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타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막들은 이제 그 한쪽으로 이제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애나이온만 이동할 수 있는 막을 통해서 애나이온만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자동으로 생기고 어, 차지가 이제 양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나노 캐리어에 이제 특정 차지를 부여할 수 있으면 이제 리펄시브한 포스로 이제 드러그를 페니트레이션 할 수 있고 그 이 RED를 적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딜리버리 뎁스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킴은 이제 SA 타이로시네이즈를 이 나노 캐리어에 붙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조를 하였고, 그 제조된 SA 타이로시네이즈를 통해서 이제 피부 내로 전달을 해서 이제 멜라닌을 생성하고, 이제 덜말 콜라겐을 이제 크로스 링킹하는 실험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적절한 펑셔널라이제이션 된 스윈트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CMC N3 리피드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NL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네거티브 캐리어를 만들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컴패터블 하면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SA 타이로시네이즈를 그 뒤로 도포하기 편한 어, 그룹들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세 그룹 다 네거티브 포텐셜이 충분히 강하게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100나노미터 내외로 이제 에버리지 사이즈가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페니트레이팅 캐리어로는 이제 적절하다는 걸 먼저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딜리버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딜리버리 뎁스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라만 스펙트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카본 나노튜브가 이제 라만 스펙트라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의 G밴드가 있는데, 이게 1590 나노 90cm로 이제 저희가 특정 레이저 빛을 쬐면은 저희가 그 위치에서 그 인텐시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포칼 라만 스펙트라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스윈트들의 딜리버리 뎁스를 비교를 하게 되었고, RED 없이도 이제 패시브 페니트레이션이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되었다는 거, 그리고
RED를 사용했을 때 LED 사용 시점에 따라 이제 페니트레이션 뎁스가 증가하는 경향도 조금 보이고, 그리고 RED를 사용했을 때 더 딜리버리 뎁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피드 스윈트 같은 경우에는 250 마이크로미터까지 딜리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제 리피드가 이제 살짝 리포필리시티를 갖고 있어서 페니트레이션 이피션시가 아니 더 높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SA 타이로시네이즈를 컨주게이션 하게 될 이제 그룹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리피드가 코팅된 스윈트에 이제 DBCO가 달린 그룹으로 이제 코팅을 진행하였고, SA 타이로시네이즈의 아자이드를 이제 또 펑셔널라이제이션 시켰습니다. DBCO 그룹과 아자이드는 이제 클릭 케미스트리로 자연스럽게 크로스 링킹이 될 수 있어서 이제 SA 타이로시네이즈를 이제 스윈트에 이런 방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었고요. 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FTIR에서 아마이드 픽이 생겼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AFM을 통해서 리피드 스윈트에 비해 SA 타이로시네이즈만큼의 이제 3에서 5나노미터 크기의 하이트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통해서 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A 타이로시네이즈가 스윈트에 결합이 되고 나서도 엔자이매틱 액티비티가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어, SA 타이로시네이즈가 잘 결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타 포텐셜 또한 이제 마이너스 차지 마이너스 30mV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RED를 통해서 이제 딜리버리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A 타이로시네이즈 로딩 이피션시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SA 타이로시네이즈 비율에서 이제 스윈트를 결합하는 실험을 진행했었고요. SA 타이로시네이즈 비율을 이제 스윈트의 무게 대비 22배까지 진행했을 때 100나노미터 사이즈를 유지하였고, 예, 그리고 이제 코밸런트리 링크드된 타이로시네이즈도 25%가량 이제 크로스 링킹이 돼서 높은 로딩 에피션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타 포텐셜 또한 여전히 마이너스 30mV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RED를 통한 딜리버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SD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가 이제 아까 AFM을 통해서 하이트가 살짝 증가하는 것을 보이긴 하였지만, 이제 전체적인 하이드로다이나믹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증가하고 전체적인 사이즈는 100나노미터 내외로 보인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티슈 페니트레이션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가 이제 결합이 된 타이로시네이즈를 똑같이 이제 스킨 페니트레이션 이피션시를 라마 스펙트라를 통해 분석을 하였고요. RED가 없이도 이제 150 마이크로미터까지 디텍션이 되었고, RED 시간을 통해서 200 마이크로미터, 300 마이크로미터까지 딜리버리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타겟하고자 하는 진피층이랑 경피층 둘 다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 합성과 그리고 엑스비보 폴신 스킨에서 돼지 피부에서 이제 딜리버리가 잘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인비보 G 피부에서 이제 딜리버리가 여전히 잘 되는지, 그리고 딜리버리가 되고 다른 올간에는 가지 않는지, 다른 기관에는 가지 않는지 이제 라마 스펙트라로 같은 레이저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스윈트는 1590cm per cm에서 고유의 G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서는 이제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가 디텍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조직에서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에서 딜리버리 뎁스도 엑스비보 딜리버리 뎁스랑 비슷하게 30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디텍션이 되었다는 것을 통, 디텍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라만 매핑을 통해서 이제 골고루 좀 넓게 딜리버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딜리버리가 RED를 통해서 딜리버리 시간을 통해서 이제 딜리버리 뎁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과 이제 딜리버리 잘 되었다는 것을 라만 스펙트라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멜라닌을 먼저 생성하는 실험을 음,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멜라닌은 사실 저희 몸이 멜라노사이트라는 에피더미스에 있는 세포가 음, 멜라닌의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서 이제 타이로시네이즈에서 이제 멜라노사이트 내부에 있는 멜라노좀이라는 소기관에서 이제 멜라닌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소기관 내에 있는 멜라닌 합성법을 모방해서 이제 엔도저너스한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이제 멜라닌을 생성하고자 하였고요.
그 생성된 멜라닌의 UV 프로텍션 어빌리티는 이제 SPF 값과 크리티컬 웨이블랭스 값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육안으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돼지 피부에 0.2mm몰 농도의 L타이로신을 서브멀즈 시킨 다음에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를 딜리버리하는 실험을 먼저 선행하였습니다.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가 딜리버리가 시간에 따라 되면서 이제 더 많이 멜라닌이 생성이 되었다는 걸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멜라닌은 그 페러스이온 업테이크 능력이 있어서 프루시안 블루 스테이닝으로 멜라닌이 생성이 됐다는 것을 파란빛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프루시안 블루빛의 세기가 증가를 하고 있다을 통해서 멜라닌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멜라닌을 이제 티퍼 익스트랙션 용액을 통해서 스킨 라이시스를 시켰습니다. 스킨 라이시스를 시켜서 이제 멜라닌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멜라닌 업저번스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 475 나노미터의 업저번스가 이제 시간에 따라 증가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멜라닌이 SA 타이로신 이스트윈트에 의해 잘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에 의해 생성된 멜라닌이 이제 UV를 잘 프로텍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UV 비저블 observance를 찍었습니다. UV 비저블 observance를 찍은 결과 이제 UV 지역에서 이제 observance 리전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 observance 이제 값을 통해서 이제 SPF 계산 그리고 크리티컬 웨이블랭스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SPF 계산을 통해서 계산된 이제 멜라닌의 선 프로텍션 팩터 값은 1.35 정도로 이제 저희 피부 내에 있는 멜라닌 1.5에서 2.0과 굉장히 유사한 값을 이제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크리티컬 웨이블랭스 값은 398 나노미터인데 이 값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UVA랑 UVB를 이제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비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70 나노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FDA에서 승인하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필요한 스펙트럼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상의 값을 이제 보유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이제 이런 자외선 차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화상을 입는 화상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화상 모델은 395 나노미터의 파장대는 높지만 50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의 많은 양의 도수를 통해서 이제 화상 모델을 입혔고, 그 다음에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를 이제 같이 매일 딜리버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에 의한 프로텍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UV 화상 모델은 이 조건에서 잘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A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 딜리버리 된 그룹에서 이제 화상이 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루시안 블루 통해서 이제 프루시안 블루 레인지가 옅게 생긴 것을 통해서 이제 멜라닌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비보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피부를 라이시스를 시켜서 멜라닌 observance를 이제 475 나노미터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5 나노미터에서 멜라닌 observance를 찍은 결과 에세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를 딜리버리한 그룹에서 이제 둘 다 이제 멜라닌 observance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에세이타이로신 스윈트에 의해서 멜라닌이 생기고, 그리고 UV 프로텍션 효과가 이제 멜라닌 생성과 연관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HN이랑 MTC 스테이닝을 통해서, 어, 조직 염색을 통해서 이제 더 자세한 그 염증 완화 효과를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UV 프로텍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피더미스랑 덜미스, 진피랑 경피층이 두께가 UV에 의해서 두꺼워지지만 이제 프로텍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케라토시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케라틴의 상대적인 에어리어 또한 이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염증의 증상인 웨테페그 형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케라토시스나 스캡스, 딱지 등등이 이제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외의 추가적인 염증 반응 또한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렇게
타이로시네이즈의 멜라닌 형성에 의한 프로텍션 효과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로시네이즈의 이제 페놀기를 산화시켜서 이제 주변을 이제 크로스 링킹 하는 효과, 그걸 통한 이제 주름 완화 모델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콜라겐은 사실 이제 저희 몸에서 어, 프로콜라겐이 형성되고 걔네들끼리 이제 수소 결합을 통해서 트로포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신을 이제 옥시데이션 시켜서 라이실 옥시데이즈가 옥시데이션을 시켜서 크로스 링킹을 해서 콜라겐 피브릴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콜라겐 피브릴이 이제 피브릴이 되는 이제 크로스 링킹 되는 것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타이로시네이즈가 이제 콜라겐 파이버들이 이제 에 있는 페놀기를 크로스 링킹을 시키면은 이런 어, 콜라겐 덴시티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타이로시네이즈가 다양한 이제 페놀기가 달려있는 콜라겐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 이제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스티프닝을 시킨다라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덜미스층이 덴시티가 높아지면 위에 있는 층이 당겨지면서 윙클이 감소한다라는 또한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래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덴시티를 높여서 위에 있는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가 딜리버리가 돼서 실제로 콜라겐이 크로스 링킹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콜라겐의 이제 편광 능력을 이제 이용하였는데요. 콜라겐의 편광 능력은 이제 그냥 콜라겐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가 딜리버리가 된 경우에 이 편광 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콜라겐 덴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로스 링킹에 의해서 생성되는 건지는 이제 FTIR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FTIR을 통해서 이제 콜라겐의 어떤 페놀기들이 더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카테콜기가 더 많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주변 어, 다른 산화된 카테콜기나 피논기랑 크로스 링킹이 되는 이제 페녹실 리액션이나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COC 본드에 관련된 픽 또한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에세이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가 이제 딜리버리가 돼서 이제 콜라겐을 산화시키고 크로스 링킹을 시키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비보에서 이렇게 똑같이 ECM 콜라겐이 크로스 링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광노화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광노화 모델은 이제 두 가지 파장대를 이제 엄청 약한 세기에서 조금씩 증가시키는 모델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콜라겐 덴시티가 실제로 에세이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TC 스테이닝을 진행하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편광 정도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MTC 스테이닝의 이제 파란 부분이 이제 콜라겐을 뜻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콜라겐 덴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세이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를 딜리버리한 그룹들에서 콜라겐 덴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광, 편광 정도도 이제 편광의 빛의 세기 또한 이제 더 증가하고 실제로 UV 쬐어진 이제 광노화 모델에서는 콜라겐 디그레데이션이 많이 되고 덴시티가 감소해서 편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 보아서 이제 콜라겐 덴시티가 많이 감소하고 광노화 모델에서 그리고 에세이타이로시니 스윈트에 의해서 이제 콜라겐 덴시티가 증가하는구나를 먼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조직 염색을 진행했던 동물의 이제 육안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이 광노 모델에서 이제 주름이 많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과 이제 세이타이로시네이즈 20에 의해서 이제 주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러프니스 이미지와 이제 주름의 정도는 이제 스킨 애널라이저, 피부 분석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이제 이 3D 러프니스 이미지를 통해서와 그 스킨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측정 값을 통해서 이제 주름의 면적이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주름의 높이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주름의 길이가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통해서 SA 타이로시네이즈 20에 의해서 주름 감소와 주름 면적 감소와 주름 높이 감소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의 경향성은 이제 콜라겐 덴시티의 경향성과
똑같이 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광노화 모델 또한 이제 자외선을 오래 쬐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두꺼워진다거나 이제 케라토시스가 생긴다는 염증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또한 SA 타이로시네이스 유니트가 딜리버리된 그룹에서 전부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염증 감소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름 감소가 실제로 이런 엔자이매틱 크로스링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프로티네이즈 감소나 아니면 프로콜라겐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킨을 라이시스 한 다음에 이제 엘라이자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엘라이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 몸에 있는 어, 피부에 제일 많이 있는 콜라겐 1이나 3, 4를 이제 분해시키는 MMP1이나 9가 광노화 모델에서 증가를 하고 에세타이로시네이스 스윈트에 의해서 감소를 하고 그리고 프로콜라겐이 광노화 모델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에세타이로시네이스 스윈트에 의해서 이제 직접적인 증감소가 보이지 않아서 UV를 쬐주지 않는 그룹에서는 그래서 얘네가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티네이즈 생성이나 프로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얘네가 UV 프로텍션에 관여를 해서 이제 그런 어, 콜라겐 데ን시티를 조절한다거나 피부 두께를 조절한다거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생물공학부 황석연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였고, 라만 분석이나 에세이 타이로시네이즈 스윈트를 다루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곽선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